인용한 그 조선일보 인명기사를 저도 보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종합폭력이 세계 지금 한 200개가 넘었습니다만 그중에서 13위를 차지한다. 그것도 분단돼가지고 북쪽은 빼앗긴 상태에서 10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요 좁은 땅덩어리에서 세계 13위가 되는 나라를 만들었다. 13등 그 위에 있는 나라 보니까 전부 다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많고 국토 면적이 엄청 넓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10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요 나라에서 미국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요 면적에서 세계 13위의 국력을 만들었으니까 그동안에 우리 선배 세대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또 이거는 우리 실력만으로 된 게 아닙니다. 미국의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실력대로 됐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보다 몇걸음이 아니라 훨씬 더 앞서 계셨던 성각자들이 있었고 이승만 박정희로 대표되는 21세기의 세계적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13위가 됐는데 그 기사에 제가 제일 재미있게 본 것은 기자가 러시아와 인도보다도 우리가 못하다 하고 아주 부정적으로 써놨어요. 저는 13위나 됐다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13위밖에 안 됐다고 불평을 합니다. 더구나 비교 대상으로 대신 없느냐? 인도는 앞으로 10년 안에 중국보다 인구가 많아집니다. 그 인구가 제일 많은 인도보다도 우리가 못하다. 러시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러시아보다도 못하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국토 면적이 제일 넓은 자원이 제일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인구 제일 많고 국토 제일 많은 두 나라보다도 우리가 못하다고 불평을 하니까 여기에 사실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오기가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나고 근검성실한 국민들의 힘을 조직하고 미국이 뒷받침을 해주고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덕을 봐가지고 이룩한 이 기적과 역전의 드라마, 이걸 거치는 동안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감이, 야심이 커졌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흐뭇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또 통계도 있습니다. 오늘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조선 선생님으로 대표되는 건국 세대가 만들어낸 이 대한민국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보여준 몇 가지 수치가 있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제일 많이 하는 국민들이 어딘지 아십니까? 해외여행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만납니까? 해외여행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연간 한 900억 달러를 해외여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사람, 세 번째가 영국 사람,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 중국 사람, 이탈리아, 일본이 265억 달러를 썼는데 한국이 세계에서 10번째입니다. 209억 달러를 썼어요. 2년 전 경우입니다. 연간 209억 달러를 해외여행 데 쓰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인구 비례를 보면 일본 사람보다도 해외여행을 더 많이 해요. 즉 워낙 한국 사람들이 사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이게 호기심이 많으니까 뭐 구경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런 데다가 돈이 있죠. 이런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과 그분들의 위대한 제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유엔 개발 계획이라는 UNDP라는 조직에서 매년 발표하는 179개국의 삶의 질 통계가 있습니다. 삶의 질. 어떻게, 이 질입니다. 질. 어떤 생활을 하느냐. 주로 교육이 어떠냐. 보건 상태가 어떠냐. 평균 수명이 어떠냐. 이런 걸 종합해가지고 랭킹을 내는데, 작년 랭킹을 보면은 제일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가 아이슬란드로 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슬란드는 작년 금융위기 겪으면서 요새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2등이 노르웨이, 3등이 카나다, 4등 호주, 5등 아일랜드, 그 다음에 네덜란드, 스웨덴, 일본, 룩셈부르크, 스위스,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미국, 스페인, 벨기에,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영국, 홍콩, 그리고 독일, 이스라엘, 그 다음에 25등이 한국입니다. 25등이 한국이에요. 지금 제가 쭉 불러드렸던 나라, 세계의 초인류 국가들입니다. 이런 나라와 어깨를 같이 하고 있는 게 한국인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전쟁도 겪고, 대통령이 쫓겨나고 암살되고,
쿠데타가 두 번 일어나고 민중봉기 일어나고 하는 이 험악한 상황에서 이 정도를 만들었으니까 세계사의 가장 성공 스토리죠. 세계사의 가장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것을 만드신 여기 계신 건국 세대는 영어로 말하면 가장 위대한 세대입니다. The greatest generation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장 위대한 세대가 만든 대한민국이라는 이 성공 스토리는 영어로 말하면 어떤 미국의 유명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The greatest story ever told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예수 이야기였어요. 이 지구상에서 있었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지난 61년의 대한민국 역사인 것입니다. 또 그것을 만든 분들이 바로 오늘 여기 계십니다. 다른 데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야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어떠냐? 포린 팔시라는 잡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177개국을 대상으로 한 성공국가 10회국가 랭킹을 내는데요. 올해는 어떠냐 하면은 북한이 한때는 제일 실패한 국가였는데 요새 북한보다 더 실패한 국가가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 소말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예전에 막 1대1로 붙는 게 아니라 산지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 나름대로 붙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어 있어요. 무정부 상태가 되어 있어요. 이 소말리아가 1등이고 2등이 짐바브웨, 다행히 북한은 17등입니다. 성공한 국가 랭킹 25위가 있어요. 성공한 노르웨이가 1등, 핀란드 2등, 3등 스웨덴 이렇게 쭉 내려가니까 여기서도 한국이 세계에서 성공한 지금 현재 수준입니다. 성공한 나라 25위로 나옵니다. 25위. 성공한 나라 25위. 여기에 성공한 나라 25위인 한국의 각 부분별 공부가 나오는데 한국이 어느 부분에서 가장 또 성공했느냐 하면은 균형 개발. 한국에서는 지방과 서울의 차이가 별로 없다. 한국에서는 계층 간의 소득 격차도 별로 없다. 한국에서는 어느 지역에 산다고 해가지고 핍박한다든지 이런 거 없다. 또는 한국에서는 어떤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차별하지 않는다. 균형 개발 이 부분에서 한국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은 일본, 아이슬란드, 스위스, 호주보다도 앞서요. 그런데 노무현이는 입만 벌리면 뭐라고 했습니까? 양극화를 선동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비리끼리고 부익부고 강남 사람과 강북 사람, 지방과 서울 존재하지도 않는 이런 격차를 과장을 해가지고 국가를 분열시키려는 선동을 했던 자가 노무현인데 객관적인 상황은 정반대다. 또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인권입니다. 인권. 한국의 인권 부분 점수는 프랑스보다도 높아요. 그 인권의 바로 출발점이 프랑스의 대혁명 아닙니까? 바로 그 인권의 선도국가인 프랑스보다도 우리가 더 인권이 보장되어 있다. 일본보다 훨씬 앞선다. 미국, 싱가포르, 포르투갈보다도 앞서는 초인류, 한국은 초인류 인권 국가입니다. 초인류 인권 국가입니다. 그런데 회임한 전임 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 부분에서 조롱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조롱을 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자가 노무현처럼 양극화를 선동하는 것은 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는 이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거짓말쟁이들.